7월 28일 일요일, 오늘도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가 올킬이 진짜 너무너무 아쉽게 신시 역배 하나에 좀 아쉽게 좀 됐고요. 제가 아까도 뭐 거듭 말씀드렸는데 샌디에고랑 마이애미랑 신시까지 요 세 역배를 고민하다가 요걸 넣었는데 올킬이 진짜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크보 하나는 잘 극장으로 잘 들어와 줬다. 자, 오늘 좀, 경기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 빨리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니오넴 대 세이브. 일단은 어제 경기는 미즈타니의 실책 때문에, 거기서 경기가 갈렸죠. 그죠? 세이브가 뭐 안타를 많이 친 건 아니에요. 어제 니오넴은 안타를 10개 쳤고, 세이브는 안타를 5개를 쳤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득점을 좀 못 살리고, 흐름을 내주고, 그리고 실책에서 집중타 맞고, 좀 아주 뭐 경기력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니오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 미즈탄이 실책 하나가 승부를 갈랐다. 어제 이제 크보에서 KT 경기도 이랬죠. KT 경기도 이랬다. 자, 오늘은 이토 히로미 이 선수가 이제 최근 두 경기 좀 극과 극 피칭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홈에서 소뱅을 만났을 때 7이닝 1실점. 이때 볼이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이토 중에 진짜 거의 제일 좋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날 좀 좋았었는데 바로 직전 경기 지바로 대전이었고 4.2이닝 5실점. 이날 뭐 이제 수비에서 실수들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피안타도 많이 맞았고 좀 내용이 좀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확실히 좀 직전 경기는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선수가 홈에서는 다소 좀 부진하고 원정에서는 좀 잘 던지는 선수인데 앞선 두 경기는 완전히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세이브 상대는 올 시즌 홈에서 한 경기 등판에서 7이닝 2실점 1피홈런으로 뭐 쏘쏘했다. 이 선수 던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꾸역투 좀 기질이 있고 정말 위태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잘 막아주는 뭐 그런 선수긴 합니다. 스가이 시냐 이 선수 이제 올해 데뷔한 선수라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선발에서 두 경기 던졌고 불펜 세 경기. 1군에서의 기록이 이게 전부예요. 가장 최근 등판은 이제 오릭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3피안타 7삼진. 잘 던졌는데 일단 오릭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데뷔전은 이제 야쿠원정이었고 5이닝 2실점. 일단 데뷔전을 진구에서 치렀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잘 던졌다고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죠. 뭐 데이터가 좀 많지 않은 선수라서 뭐 확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몰 샘플들이긴 하지만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확 믿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일단 뭐 신인 선수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원정 경기들은 항상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낮 경기나 오늘 낮 경기잖아요. 낮 경기고 아마 오늘 뚜껑을 열고 할 것 같은데 이제 낮 경기에도 좀 상대적으로 좀 경험이 좀 부족할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이틀 동안 니오넴이 득점력이 좀 아쉬웠어요. 1점 1점 이렇게 해놨는데 안타를 그래도 8개 10개 때려냈다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세이브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안타에서 이제 득점력이 좀 좋았다는 거는 그래도 일단은 안타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니오넴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선발에서의 기대감도 그래도 이토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니오넴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좀 배당이 너무 아쉽게 나왔거든요. 매치업 대비. 아무래도 이제 신입급 선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준 것 같기는 한데 가져갈지 말지는 다소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언어버는 5.5 기준치에 저는 오바 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불펜 좀 체크 좀 해보면은 일단 뭐 아브레이유가 나오면 3연투입니다. 니오넴은 뭐 전반적으로 투수들 거의 다 쓸 수 있고 아브레이유가 나오면 3연투. 근데 뭐 브레이크 이후에 첫 번째 3연전이고 내일 쉬는 날이라서 전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웬만하면 3연투를 시킬 것 같거든요. 모든 팀이. 불펜에서 일정들을 어느 정도 체크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근데 요미우리가 좀 빡빡하긴 해, 요미우리가. 자, 두 번째 경기는 소뱅, 오릭스. 자,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2안타 완봉.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아리아라가 이제 무실점 경기가 좀 없다는 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릭스 상대로는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릭스 상대로는 역시 아리아라가 계산이 선발이지만 무실점 경기가 없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릭스가 해냈네요, 그거를.
자, 소뱅이 요즘에 참 전형적으로 뭐 강팀 모드입니다. 그죠? 예, 어제 그제 뭐 안타를 그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았는데, 첫 경기는 안타 5개 5점, 어제 경기는 안타 6개 3득.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집중력이 아주 높은, 그런 경기를 좀 하고 있는 소뱅이다. 뭐 전형적으로 강팀이 보여주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오제키. 최근 홈 두 경기에서 좀 패전을 좀 당하면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세이브전 6이닝 2실점, 그리고 지바롯데전 4실점으로 최근 두 경기 폼은 좀 다소 좀 아쉽다. 네, 지바롯데가 뭐 타격감이 좀 좋을 때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감안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앞서 좀 부진했던 두 경기를 보면은 피안타를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집중타를 맞았다는 건데, 그리고 지바 경기는 이제 내려간 다음에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아무튼 최근에 약간 폼이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경기를 좀 뜯어보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올 시즌 오릭스는 딱 한 번 만나서 8이닝 1실점 1피홈런 승리 투수가 된 바가 있고, 역대 오릭스 상대 전적은 쏘쏘. 자, 오늘은 소탄이죠. 예,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소뱅 경기를 보시면요, 상대 팀들이 대놓고 자완들을 그냥 다 붙여. 대놓고. 예, 지금 4일 연속이거든요. 4일 연속. 소뱅이 스미다치로 미야기 타지마 다이키, 그리고 오늘 소타니까지 4일 연속 자완이고, 근데 최근에 소뱅이 자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벤츠도 이제 몇 번 좀 털어냈었고, 스미다치로 미야기 타지마 다이키 이 세 경기를 전부 다 이겼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주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소탄이 잘 던지는 선수죠. 예, 올해 뭐 2년차 신인인데 5승 5패, ERA 2.30으로 상당히 좀 좋고, 뭐 오릭스에서 5승 5패니까 뭐 잘하고 있지 뭐. 소뱅은 올 시즌 한 경기 등판에서 6이닝 3실점 1자책으로 괜찮았다. 소뱅 원정에서는 딱 한 번 등판했어요. 불펜으로 0.1이닝 등판한 게 딱 한 번뿐이라서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리스크는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라쿠텐전에서 4.2이닝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 아무래도 전연차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이 오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70이닝을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리스크가 좀 올라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소뱅이 자완을 요즘 너무너무 많이 만나고 있고 자완 상대 어느 정도 득점력을 최근에는 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소뱅이 수입전이긴 하지만 소뱅이 다시 한번 좀 잡아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언어버는 6.5 기준치에는 언더. 예, 소타니가 그래도 이렇게 뭐 탈탈 털릴 선수까지 생각은 안 하고, 예, 오자키가 뭐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오릭스가 사실은 뭐 점수를 그렇게 많이 내기는 좀 어려워 보여. 그죠? 진짜 뭐 기적적으로 많이 내면은 3점 정도겠죠. 그죠? 오늘 뭐, 근데 오릭스 방망이가 진짜 좀 너무 답이 없긴 답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소타니가 최근에 뭐 소백을 좀 약간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직전 경기 한 경기 털렸고, 예, 그리고 이제 소백 원정이 사실상 처음이고 불펜에서 0.1이닝 던진 게 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2년차 신인이라서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슬슬. 젊은 선수들이 한 시즌을 풀로 잘 치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저는 6.5 기준치의 언더. 예, 사실 뭐 그 시리즈 3연전 있잖아. 3연전 동안 뭐 두 경기 언더가 났어. 그럼 세 경기까지 해서는 오버가 나는 케이스가 많고, 우리가 세 경기째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언더를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시리즈 때 뭐 두 번 오버 나잖아. 그럼 한 번 언더 나고, 그런 패턴들이 많긴 많죠. 자, 그리고 다음은 요코 대 요미. 이 경기가 이제 좀 중요한 경기예요, 형들. 그죠? 잠깐만. 라쿠텐 경기네? 내가 순서를 안 바꿔왔나, 이거? 순서를 좀 안 바꿔온 것 같다. 미안하다. 이것도 내가 잘못 갖다 놨네. 이거 안 바꿔놨다. 미안해. 다음은 라쿠텐 경기입니다. 라쿠텐 지바. 자, 일단은 이틀 동안의 경기를 보면은 매치업들이 비슷했어요. 그쵸? 선발들은 양 팀 다 정말 물음표의 투수들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빠따존이었단 말이에요. 앞선 두 경기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빠따존에서 지바롯데가 이틀 연속 승리를 거뒀고, 라쿠텐이 확실히 타격감이 좀 브레이크 이전의 타격감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어제 상대 실책을 틈타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좀 추격을 하긴 했지만, 방망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뭐 두 경기 보고 좀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기는 하지만, 방망이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쇼지 코세이 작년에 데뷔한 선수고요. 작년에는 109이닝 소화를 했고 3.36. 작년에 데뷔한 선수인데 그래도 1군에서 100이닝 넘게 던진 거는 좀 많이 던지긴 많이 던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인지 올해 좀 다소 부진한 모습. 6경기 등판해 가지고 ERA가 7.36. 그리고 오늘은 5월 22일 이후에 복귀전입니다. 네, 복귀전. 자, 이 문제의 투수 또 하나 나오죠. 타네이키 아츠키. 이 선수가 이제 직전 경기가 진짜 충격적이었죠. 이때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1회는 잘 던졌어. 근데 타구에 한번 맞고 치료를 받고 나와서 개 털렸죠. 예, 니오넴전 이제 홈에서 4이닝 9실점 10피안타. 이 선수가 홈에서 나름 잘 던지는 선수란 말이야. 근데 그 경기 타구 맞고 나서 뭐 밸런스가 조금 안 좋은 건지 어쩐지 뭐 진짜 대놓고 그냥 미친 듯이 털렸습니다. 예. 잠깐만. 이거 안 바꿔놨구나. 그 프레는 아니고 역배. 프레는 아니고 역배야. 역배임. 그거 안 바꿔놨구나. 내가 바꿔놓는다네, 씨. 그 프레는 아니고 역배입니다. 내가 바꿔놓는다는 걸, 나도 그걸 봤거든? 보고 이제 바꿔놓으려고 했는데, 타네키 그랬죠. 예. 아무튼 뭐 직전 경기 타고 맞고 나서 좀 맛이 좀 간 거라서 그래도 오늘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좀 가져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그죠? 예, 이 선수 특은 구위는 좋은데 기복이 좀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작년 대비 이제 볼넷을 많이 줄이면서 올해 조금 성공적인 시즌을 좀 보내고 있기는 한데 구위는 진짜 좋은데 제구에 약간 문제가 있고 기복이 좀 심하다. 근데 잘 던지는 경기는 또 엄청나게 잘 던지긴 합니다. 일단 올 시즌 라쿠텐은 이제 두 번 만나가지고 홈에서는 5실점으로 좋지 않았고요. 라쿠텐 원정에서는 7이닝 1실점으로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역대 야쿠 원정에서는 7경기 등판해서 4승 1패예요. 이 라쿠 원정에서는 그래도 좋은 기억이 좀 많다.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홈이 그래도 투수구장이 좀 가까운 구장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둘 다 역배, 둘 다 역배. 내가 잘못 적어놨어. 자, 오늘도 매치업이 비슷해요. 그죠? 예, 쇼지 콧에 올해 뭐 별로 던진 적이 없는 선수고, 작년에도 뭐 3점 중반대 정도 찍었으니까 뭐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2군 갔다 오면 뭐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좀 지바로 때를 맞는다고 하면은 좀 방망이 좀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일단 타네이키 이 선수의 폼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경기도 보면은 타구에 맞고 나서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좀 맛이 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확실히 라쿠가 이틀 동안 방망이 치는 거 보면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 선수가 이제 라코 원정에서도 진짜 뭐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7경기 등판에서 4승 1패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바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롯데 승마 6.5는 역시 오버를 봐야 되겠죠. 다음은 야구 대 히로. 여기도 어제랑 이제 뭐 어제랑 비슷하진 않지. 오늘은 뭐 사실은 선발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지? 사카구치 코스케 이 선수 최근 3시즌 동안 20이닝을 조금 넘게 던진 게 전부거든요. 올 시즌 유일한 피칭은 딱 한 번 했는데 요코하마전 4.2이닝 7실점. 이 경기 이후에 일단 복귀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쿠리아렌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 좀 충격의 경기였죠. 이 선수가 그래도 나름 팀에서는 물론 이제 뭐 완전 에이스라고 좀 보긴 좀 그렇지. 모리스타도 있고. 그치. 근데 이 선수 진짜 잘 던지는 선수잖아요. 그죠? 잘 던지는 선수인데 직전 경기 뭐 한신전에 2.2이닝 6실점 크게 털려버렸고요. 이때도 한 이닝에 좀 집중타를 좀 맞으면서 이제 좀 무너졌다. 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선수 야쿠를 상대로 올 시즌 홈에서 한번 만나서 7이닝 1실점 승투가 됐고 진구 원정의 성적은 역시 좀 그렇게 뭐 좋지가 않습니다. 진구에서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수 있긴 한데 역대 진구 원정에서 성적은 좀 아쉽긴 아쉽다. 근데 이제 작년에 완봉을 한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진구 원정에서. 일단은 요거는 사실은 선발에서 기대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야쿠르트를 보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죠?
야, 근데 이제 구리아렌도 약간 좀 꼬름한 측면이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직전 경기에서 너무 좀 심하게 좀 털렸다는 거, 그리고 진구에서 다소 조금 약점이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야쿠르트가 요즘 방망이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요 경기는 그래도 뭐 히로를 안 보기가 역시나 좀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제는 그래도 투수가 뭐 무실점으로 꽉 막아도 이상하지 않은 투수잖아, 그지? 이상하지 않은 투수였다는 건 또 분명하고, 오늘은 좀 그래도 기대치가 떨어지는 선발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 또 기대치가 떨어지는 선발들은 시원하게 한번 털었던 히로기 때문에, 오늘은 히로가 그래도 좀 공략을 좀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이 경기는 히로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 승마? 아, 근데 이 경기 오바? 언어바가 조금 좀 애매하죠, 그죠? 예, 기존점이 이제 7.5라서, 그지? 히로의 이제 원정 방망이. 그치? 뭐, 구리아렌이 직전 경기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잘 던지는 선수고. 예, 그리고 양 팀 다 요즘 불펜은 어느 정도 괜찮게 돌아가고 해서, 오바 보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죠? 히로시마가 원정에서 방망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더를 보겠습니다. 근데, 언어바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언어바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양 팀 다 요즘 불펜은 그래도 좀 괜찮다. 뭐 히로야 뭐 원래 뭐 불펜에 강점이 있는 팀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쿠리가 적당히만 던져주면 이 경기는 언더나의 가능성이 높거든, 그지? 근데 쿠리가 직전 경기 안 좋았던 게 약간 걸리긴 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있는 투수기 때문에 구리아렌이. 자, 다음 경기는 요코 대 요미. 이 경기가 저는 좀, 3일 연속 어렵죠, 지금. 이 경기가. 그죠? 예, 선발들은 요코드가 조금 나았는데, 아무래도 방망이 기대치라든지 불펜은 요미가 좀 나았던 이런 매치업들이 좀 많은데, 오늘도 조금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예. 이제 앞선 경기들을 보면은 확실히 요코하마가 오스틴의 공백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일단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타 밸런스가 뭐 너무너무 좋죠, 그죠? 예, 방망이, 불펜, 확실히 앞선 두 경기를 보면 체급 차이가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3연투 나온 선수들이 좀 많아요. 예, 다카 유아이, 카일러 켈러, 그리고 오타타이세가 올 나오면 3연투거든요. 근데 앞에 브레이크가 있었고 내일 쉬는 날이라서 던지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데미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3연투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은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봐야 되고, 오타도 어제 조금 오타가 복귀한 이후로 볼이 굉장히 괜찮긴 한데 은근히 좀 꾸역티 기질이 있고, 어제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겨우 간신히 맞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불펜 리스크가 그래도 앞선 경기들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다.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코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좀 잘 안 당하긴 안 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선발은 오늘 앤서니 케이디 스가노. 사실 둘 다 조금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어요. 둘 다. 일단 K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를 보면 이 선수는 이제 구위형 투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구위가 조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직전 경기 이제 진구구장에서 4.2 3자책 7피안타로 좀 좋지 않았다. 근데 뭐 진구구장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쏘쏘하다고도 얘기를 해줄 수는 있기는 한데, 이 최근에 던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확실히 굉장히 그 좋은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 구위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분명히 좀 리스크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올 시즌 요미우리는 4번 만나서 콜스 이상 피칭을 3번이나 기록을 했고요. 뭐 나름 요미우리 상대로는 좀 좋았던, 자주 만나긴 자주 만났어요. 스가노 아저씨는 최근에 좀 명확하죠, 그죠? 확실히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최근에 이닝 히팅 기대치도 좀 떨어져 있고 실점이나 피안타 비율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명확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7월 14일에 KA하고 맞대결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경기 초반에 4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경기가 이제 원사이드하게 끝나버렸던 그런 경기였죠. 이제 구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요코가 그 뭐야 오스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가노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불펜 일정을 좀 불러드렸다시피 오늘 3연투 하는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나오면 요미우리가 불펜은 당연히 요미우리가 나. 근데 불펜에서 데미지가 좀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스가노가 이닝을 좀 끌어줘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확실히 스가노가 좀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실점 비율, 피안타 비율, 이닝 히팅 기대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요코 역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가 또 수입도 좀 잘 안 당하고, 오늘은 요코를 볼 요소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선발도 요코가 그래도 기대치가 조금 낮고.
자, 다음은 한신, 주니치. 두 경기 연속 일단 선발들이 좀 공략을 당하면서 이제 손쉽게 패배를 당했고, 근데 이제 좀 주니치가 보면은 안타는 진짜 많이 때렸어요. 12안타, 9안타. 이게 딱 최근에 한화가 이랬거든. 안타는 많이 쳐. 근데 득점이 안 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방망이 타격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봐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카리스테가 진짜 뭐 꾸준하게 치긴 치더라고. 자, 니시유키. 올해 뭐 잘 던지고 있는 1점대 투수죠. 근데 확실히 이 선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1점대를 계속 유지할 만한 투수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항상 하긴 하거든요. 일단 꾸준하게 이제 퀄스를 좀 찍어주고 있고,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주니치전에서도 퀄스 이상을 좀 찍어주면서 잘 던졌는데, 이 선수가 제가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 선수는 이제 땅볼 투수예요. 땅볼 투수. 땅볼 투수기 때문에 흑구장인 고시엔에서는 조금 좀 리스크가 있고, 이 선수가 역대 주니치전에는 잘 던져왔는데 보면은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렇게 약간 변화하는 공의 장점이 있고, 땅볼 투수들은 약간 똑딱이 기질의 타자들한테 조금 좀 약점을 좀 보여줘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제 고용표하고 좀 비슷한 타입인데, 근데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뭐 장타기 대할 수 있는 선수는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똑딱똑딱 갖다 대고 빠르고 그런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피안타율이 항상 좀 높기는 높아. 이 부분이 분명히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한다. 어. 자, 마츠바 타카이로. 이 선수가 이제 직전 경기 요미우리 만나가지고 5이닝 3실점으로 패전이 좀 됐고요. 이 선수도 역시 이제 작년 대비 많이 좋아진 모습이 있어요. 작년보다 이제 성적이 좀 많이 좋아졌고, 올해는 뭐 2점대 그래도 나름 뭐 소소하게 좀 던져주는 선수인데, 일단 홈원정에서 좀 차이가 좀 커. 올 시즌 원정에서의 불안감이 좀 상당히 좀 크다. 4경기 ERA 4.43으로 올 시즌 원정에서 좀 유독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는 게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고, 한신 상대로도 역시 좀 비슷합니다. 홈에서는 2.12 그리고 원정에서는 3.42로 역시 원정에서의 불안감, 상대 전적 원정에서의 불안감 그대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선발들을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역시 니시유키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히 니시유키가 고시엔에서 던질 때는 리스크가 조금 올라간다. 그리고 주니치 상대로 뭐 늘 잘 던지기는 하지만 똑딱지를 잘하는 타자들이 많은 주니치라서 항상 피안타도 또 많이 허용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적시타 하나를 맞냐 안 맞냐 그 차이기 때문에 니시유키 역시 뭐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 들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 경기 승패 라인이 조금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한신 사이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는 5.5 오바. 일단 뭐 이 경기도 수입전이긴 한데 뭐 불펜에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신이. 일단은 뭐 게라 한 번 쓰고, 그리고 마무리 그 누구야 이시카와 어제 한 번 쓰고 딱 한 번씩 쓴 거라서 뭐 불펜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한신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경기만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일단 MPB 오늘 제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수입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앞에 브레이크가 있었고 내일 쉬는 날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요미우리 정도는 조금 좀 타격이 있어 보여요, 불펜 운영에서. 근데 요미우리 정도 제외하면은 나머지 팀들은 불펜 운영에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수입전을 또 의식할 필요는 없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해서 그냥 경기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마 올스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좋은 투수들은 올스타에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요번에 나온 투수들이 좀 약한 선발들이 좀 많긴 많죠. 올스타에 그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가니까 약한 선발들이 조르륵 나오니까 조금 좀 꼬로만 경기들이 좀 많긴 많고. 일단 일본 야구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없으시면 크보 쪽으로. 오늘도 크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형들. 부주력 하나 담아 볼래? 오늘도 크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부주력 한 5대 3대 2 뭐 이 정도. 니온nem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배당이 좀 재미없어가지고 주력으로 잡기가 약간 좀 그렇죠, 그죠? 예. 당연히 뭐 아직은 신인 선수고, 신인이 또 원정에서 첫 등판을 한다는 건 분명 리스크고, 그리고 이토가 뭐 솔직히 저는 아주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꾸역투는 나름 장인이고,
그리고 안타는 니오넴이 더 많이 쳤거든. 앞선 경기들을 보면. 근데 배당이 아쉬운 거지, 배당이. 경기는 니오넴이 이길 것 같긴 한데. 라쿠 오버 가능성이 있는데 앞 경기 두 번이 오버가 났잖아, 그지? 오버가 나가지고 이제 그게 약간 고민이 되고, 그리고 타네이키가 긁히면은 치기가 좀 힘든 애라서 긁히면은 얘가 이제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 오원석 같은 애잖아. 그래서 긁히면은 좀 치기 힘들어 얘는. 근데 라쿠가 이틀 동안 방망이 치는 게 약간 좀 꼬름해가지고, 음, 그치. 그러니까 적당한 타네이키가 나오면은 이건 오버가 날 가능성이 크지, 그지? 어. 근데 얘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큰 선수라 가지고. 근데 직전 경기도 뭐 1회는 괜찮았거든. 근데 그게 타고 맞고 나서 마탱이가 완전 갔어, 갑자기. 맞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이제 뭐 약간 밸런스가 무너진 건지 어쩐 건지. 그래서 보통 이제 시리즈 예를 들어서 앞에 뭐 언더가 두 번 뜨면 뭐 오버가 한 번씩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저는 뭐 그런 패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요소가 조금 있잖아, 그지? 타네이키가 얘가 진짜 기복이 좀 심한 애인데 잘 던지는 날은 진짜 꽉 막는 애라서 역시 뭐 오바 좋은 선택지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결국에 오버를 내려면은 한 팀만 쳐서는 내기 힘들잖아, 그치? 양 팀이 쳐야 돼. 한 팀이 치게 되면 어느 정도 벌어지면 또 퇴근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쳐야 되는데, 결국엔 타네키가 언어버의 키는 좀 지고 있지 않나. 이 친구야 어느 정도는 뭐 점수를 좀 줄 거고. 여기 수입전이지. 야, 앞선 두 경기 빠따전. 근데 수입전을 너무 무시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이번 시리즈 수입전은 주중 수입전 느낌이니까, 그지? 그리고 내일 또 쉬는 날이라서 결국에 수입전은 형들 불펜 때문에가 좀 크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냥 그 경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그 경기 불펜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입전이라는 거는 앞선 두 경기를 이겼다는 거겠잖아. 예. 이길 때는 아무래도 좋은 투수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자, 질문 없으시면 크보로 넘어가 볼까요? 니오넴 세이브 배당이 좀 재미없죠, 그죠? 히로 야쿠 요거는 뭐 히로를 안 보기가 어려운데 히로의 이제 원정 방망이가 문제고, 근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투수의 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야쿠 투수가. 그래서 요거는 쿠리가 뭐 적당히만 막아주면은, 요거는 뭐 쿠리가 그래도 선발에서의 체급차가 소위 좀 많이 나는 경기죠, 이 경기는. 소뱅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타니가, 그러니까 소뱅이 요즘 자원 상대를 조금씩 좀 쳐요. 자원 상대를 지금 계속 잘 이기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소탄이면 급이 좀 높은 자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만났던 자완들이 다 급이 높은 애들이었어. 스미다치로, 미야기, 어제 타지마 다이키. 최근에 다 잘 던지는 자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공략을 좀 했기 때문에 역시 소탄이 급이 있는 투수긴 하지만 조금 좀 공략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결국에는 오릭스가 빠따기 대치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오제키가 뭐 이렇게 아주 뭐 구위가 좋고 안정적이고 그런 선수는 아니긴 한데, 오릭스 빠따기 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1시 경기 4시 경기 오늘 니오넴하고 소백인가? 1시 4시 경기가 그지? 니오넴 소백이지. 크보도 오늘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박스 좀 담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시 경기 라코텐 경기까지 4시 경기구나. 니오넴이 1시 경기고. 뭐가 좋아 보이냐고? 역시 소뱅 경기겠지. 소뱅. 라쿠 지바도 가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 그지? 근데 타네이키가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타네이키지, 그지? 그리고 라쿠가 뭐 이틀 친 거 가지고 빠따감을 좀 명확하게 모르긴 하는데, 이틀 동안 치는 게 영 그렇긴 해. 얘가, 타네이키가 그냥 기본빵만 해주면 되는데, 얘가 뭐 긁힐 필요도 없고, 적당히만 나와도, 요거는, 그래, 선발 기대치 차이가 좀 나니까. 자, 추가 질문 없으면 커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축 잡기에는 이게 리스크는 있는 경기인데 이게 나도 니오넴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배당이 재미없으니까 약간 고민이 되고 이제 나는 솔직히 이 경기 니오넴 승을 잡으실 거면 뭐 주력 박스보다 이제 세폴 이런 데서 이제 배당 올릴 때 그지. 어 이게 리스크가 없진 않아. 얘가 신인데 일단 잘 던지긴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뭐 낮 경기고 첫 원정이고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 근데 요 경기는 뭐 세폴 늘릴 때 뭐 이제 그럴 때 한번 넣어볼 만한 경기인 거지.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 자, 크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보도 일단 앞 경기가 있죠. 예, 오늘 키움하고 기아부터 소뱅 승원 뭐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죠? 앞선 경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헬스수하고 양현종 일단 충격적인 2연패가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저는 어제도 기아가 졌지만 어제는 기아가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결국에는 키움 불펜을 털어가지고 경기 막판에 어제는 사실 선발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잖아. 그지? 황동하 대 어제 경기는 뭐 패배하긴 했지만 기아가 어제 경기를 잘했다. 결국엔 불펜 공략에 성공하면서 동점까지 좀 만들었고 뭐 끝내기 패배로 기분은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틀 동안 방망이도 잘 쳤고 어제는 뭐 실책도 없었고 자, 오늘은 헤이수스 대 양현종인데요. 예, 일단 헤이수스 최근 두 경기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KT 상대로 4.1이닝 4실점, 두산 상대로 5.2이닝 5실점. 최근에 두산이 좀 빠따가 좀 아쉬운데도 두산한테도 이렇게 좀 맞았다는 건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고 두 경기 연속 부진 그리고 피 없는 한 방씩 허용을 하고 있고요. 기아는 올 시즌 한 번 만나서 6이닝 3실점 패전이 된 바가 있음. 자, 일단 키움이 오늘 주승우가 못 나와요. 주승우 키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3연투도 잘 안 시키는 팀인데 오늘 남은 4연투거든요. 이제 주승우가 못 나와. 오늘 나올 수 있는 필승조는 김성민 유일해. 그러면 나머지는 어제도 주승우도 털렸는데 그지? 필승조인. 그러니까 헤이소스가 이 경기는 키움이 이길라 그러면 헤이소스가 캐리를 해야 돼. 캐리를 해야 되는데 앞선 두 경기가 좀 많이 좀 아쉬웠다. 자, 기아는 양현종인데 이제 조금 좀 걸리는 건 하나 있죠. 양현종도 직전 경기가 완투승이었다는 거. 예, 보통 이제 완투승 많은 이닝을 소화하거나 직전 경기 뭐 완투, 뭐 노히트 이런 거 기록한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 부진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는 조금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키움 상대로 이 선수가 워낙 잘 던졌어요. 예, 키움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아. 고척 원정에서의 성적도 상당히 좀 준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직전 경기 완투승 그리고 이 앞선 시리즈의 분위기 요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치, 이제 화요일 날 던졌던 거라서 분명히 좀 리스크는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뭐, 기아도 어제 뭐 불펜에서 끝내기를 주기는 했지만, 불펜에서의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사실. 그죠? 예,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승우도 못 나와, 그나마.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키움이 이길라 그러면은 이건 헤이스스가 진짜 잘 던져야 되거든. 근데 헤이스스가 두 경기 좀 안 좋았고, 오늘 쓸 수 있는 필승조가 김성민 하나예요. 근데 김성민도 최근에 좀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역시 키움 불펜 굉장히 좀 헐겁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기아 사이드를 봄에 있어서 리스크는 분명히 일단 양현종입니다. 그죠? 예, 직전 경기 이제 4일 쉬고 등판인데 직전 경기에서 완투승을 거뒀기 때문에 오늘 이닝 팀 기대치는 조금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잘 먹으면 6이닝이겠죠. 예, 그냥 소스하면 5이닝 정도 생각을 하고 키움 역시 방망이가 좋으니까 5이닝 정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에서의 체급 차이는 조금 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아가 오늘 박아볼 만한 불펜 일정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기아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승마 9.5 기준치에는 오바. 오바가 키움 불펜에서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LG 하나 경기 이 경기가 조금 은근히 좀 어려워. 그치? 그지? 아이 그리고 솔직하게 형들 기아가 키움한테 수입을 당하는 그림은 그죠? 이거는 솔직히 잘 그려지진 않아요. 그죠? 리그에서 지금 압도적인 기아고 그리고 나는 어제 기아가 경기를 졌지만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어제 후라도 대 황동환 대 그 정도 했으면 잘했지 경기. 불펜도 잘 공략했고.
어제는 뭐 실책도 없었어. 자, 이 경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양 팀 다 이번 주에 경기를 많이 안 했어요. 예, 그죠? 예, 양팀 다 이번 주에 경기를 딱 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두 팀 다 요즘 뭐 타격감도 괜찮고 한데 그 타격감 괜찮은 걸 별로 우리가 참고하기가 힘들어. 경기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뭐 이 경기는 불펜들이 많이 쉬었잖아요, 양 팀이. 그래서 오늘 불펜들은 계속 막 교체 쇼를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뭐 달 감독님도 그런 운영을 잘하는 감독이고 일단 뭐 L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선발이 최원태기 때문에 불안하다 싶으면 빨빨 바꿔가지고 오늘은 뭐 양 팀 다 불펜 총동원으로다가 계속 이제 오마카세를 좀 하는 그런 날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이 경기가 일단 최근에 경기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경기 예상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원태 최근에 부진하고 불안하죠. 예, 직전 경기 헤드샷도 있었고 4실점도 있었고 그리고 와이스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자타 쪽에 좀 문제가 있어요. 자타 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바퀴 정도는 9위로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한 바퀴가 돌면 좀 위험하고 근데 이런 리스크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은 불펜 오마카세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날이니까 물론 이제 하나가 불펜이 단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꾸 좀 이렇게 돌렸으면은 타자들이 좀 적응할 만하면 빼고 적응할 만하면 빼고 이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와이스의 이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패스를 할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 뭐 두 번밖에 경기를 안 해가지고 양 팀 다. 근데 역시 본다고 하면은 방망이의 우위가 있는 LG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마 9.5 기준치에는 이게 오바가 약간 걱정되는데 선발들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도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 경기들을 많이 안 하고 불펜들이 다 쉬었기 때문에 언더를 보고 싶은데 이게 언더를 볼 수 있는 선발들이 아니거든, 그지? 경기들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제 불펜들이 다 쉬었으니까 근데 뭐 양 팀 다 뭐 불펜이 좋진 않죠. 예,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오늘은 뭐 모든 불펜들 다 쓸 수 있으니까 뭐 좀 흔들리면 바꾸고 이게 가능하니까 일단 다음은 스스지 대 두산 송영진 대 최준호 일단 두 경기는 SSG가 이겼습니다. 예, 두산이 타격감이 좀 안 좋았고 이제 SSG가 선발 쪽에서 리드를 좀 잘 잡아내면서 두 경기를 좀 쉽게 가져왔던데 오늘 수입전이죠, 그죠? 수입전. 자, 오늘은 수입전인데 송영진 대 최준호. 송영진 나름 뭐 황동아처럼 나름 뭐 이제 선발에서 1인분을 좀 해주는 그런 선수고 일단 직전 경기는 5이닝 3실점 패전이었지만 또 나름 1인분을 해줬습니다. 한 5이닝에서 한 2실 잘 던지면 2실점. 또 조금 좀 안 좋으면 3실점. 요 정도 안에서 좀 노는 그런 선수거든요. 뭐 이 정도면 땜빵 선발로서 아주 좀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예, 일단 올 시즌 두산 상대로는 두 경기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2.2이닝 4실점, 1이닝 6실점으로 두산 경기들 좀 유독 좀 좋지가 않았어. 예, 잘 던지는 선수긴 한데 나름 1인분 잘해주는 선수긴 한데 공도 보면은 나쁘진 않아. 공 끝에 움직임, 테일링도 상당히 좋고. 자, 두산은 최준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복귀한 최준호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 나름 좋았어요. 예, 롯데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그리고 키움 상대로 5이닝 3실점. 복귀한 이후에 두 경기에서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선수는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구위가 상당히 좋아요. 예, 변화구도 좋고. 근데 단점이 커맨드가 좀 불안하다. 커맨드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이 좀 몰렸을 때 큰 걸 허용하는 이런 케이스가 좀 많기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문학 경기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문학에서 첫 등판이에요. 최준호도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는 되겠죠. 근데 최근에 폼이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SSG 상대로 홈에서는 5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되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선발 매치업은 일단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송영진도 괜찮게 던지긴 하는데 두산전 상대 전적이 너무 좀 좋지가 않고 올 시즌 오히려 저는 최준호가 조금 더 기대치가 있다고 봐요. 앞선 두 경기에서 던져준 모습은 분명히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그런 선발이었고 당연히 불펜 쪽에서는 두산이 조금 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최준호가 앞선 두 경기의 폼을 보여준다고 하면 수입전에는 한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두산 역풀 11.5 기준치에는 언더. 결국에 불펜에서는 두산이 나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마
두산식의 불펜 운영이 오늘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최근 두 경기 던진 최준호의 모습은 꽤나 좋았기 때문에 이 문학에서 처음 던지는 리스크 요게 좀 걸리긴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선수가 피홈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직전 두 경기의 폼은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불펜 기대치는 두산이다. 삼성 대 KT, 아유 요것이 아이, 어제 경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원태인이 우리가 알던 원태인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 좀 돌아왔죠, 그죠? 어제는 공 던진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잘 던졌고, 예. 그리고 뭐 벤자민은 위태위태했지만 잘 버텼고, 근데 결국엔 뭐 실책으로 갈렸죠, 그죠? 벤자민이 1군에 뭐 수류탄 1루에 수류탄 하나 던지면서 그게 결국에는 경기를 가른 포인트가 됐고, 1차전도 사실은 삼성이 실책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주면서 경기가 좀 갈렸거든요. 양 팀 다 이제 수비에서 실수 때문에 한 경기씩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원태인 근데 어제 공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나는 구석구석 너무 잘 던지더라고. 커맨드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자, 오늘은 레이에스 대 조이언이죠. 예, 레이에스 역시 최근 세 경기 꾸준히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실점을 보면 5실점, 4실점, 4실점, 피홈런도 둘, 하나 꾸준하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투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 안 좋을 때는 쭉 안 좋다가 이제 좋아지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아무튼 최근 세 경기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원태인처럼 이제 좋아지는 타이밍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그죠? 네.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KT전 두 경기 상당히 잘 던졌다. 6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나름 압도적으로 잘 던져줬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겠죠. 자, 이제 문제 남자가 나왔죠. 패드를 이긴 남자 조이현. 예, 구위가 이 선수가 진짜 깃털이라 가지고 라팍에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죠? 예, 이 선수가 제구나 변화구에 좀 장점이 있어가지고 한 번 말리면은 그래도 한 바퀴 정도는 좀 막아주긴 하거든요. 예, 직전 경기 강콜이 되기는 했지만 NC전에도 그런 모습이 좀 한 번 나오긴 나왔어. 예, 결국에 몰리면 언제든 또 홈런을 맞을 수 있는 선수인데 말리면은 또 이제 한 바퀴 정도는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예,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롱으로 던질 만한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불펜의 양은 좀 있긴 있는데 롱으로 던져줄 자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한 바퀴는 버텨야 KT가 뭘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벌떼야구로 해보겠죠. 예, 벌떼야구로 해볼 텐데 그래도 최소한 한 바퀴는 버텨줘야 된다. 그래야 KT가 뭘 해본다. 일단은 KT가 연속 위닝 시리즈 위기죠, 요번이. 지금 8연속 위닝이고 9번째 위닝 도전 중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다 모든 걸 좀 쏟아부을 가능성이 좀 크고, 일단 불펜들은 박아볼 불펜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이어 던지기를 할 불펜은 있어. 그러니까 조이언이 한 바퀴만 버텨주면 해볼 만하네. 근데 조이언을 믿기가 너무 어렵고, 예, 근데 이 경기가 저는 은근히 좀 꼬름하게 느껴지긴 느껴져요. 예, 제가 저도 일단 삼성승을 좀 보긴 하는데 제가 KT 방송을 10년을 했잖아. 은근히 냄새가 좀 나. 아무튼 삼성 고려하실 분들은 좀 조심하시든지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 약간 냄새가 납니다. 저는 이 경기. 어. 아이고 창문이 좋다. 시브레 거 오늘 그 신시 요거 진짜 역배 진짜 눈물 나게 아쉽다. 싹 다 올킬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야무지게 먹었구나. 나도 먹었다. 요거 마이애미랑 저 샌디에고 중에 진짜 고민했는데 하필 요걸 담았냐. 나 이 경기 냄새가 살짝 나. 나도 이제 삼성승을 보긴 하는데 냄새가 좀 살짝 나고, 뭐 삼성승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바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10.5 기준치의 오바도 일단 양 팀 다 이틀 동안 좀 방망이를 못 치긴 했는데 그거는 뭐 투수들이 괜찮은 투수들이 좀 나온 경향이 좀 있고, 조이언이 나오고 최근에 부진한 레이에스기 때문에 이건 승패보다는 좀 오바를 좀 추천드릴게요. 예. 제가 10년 동안 KT 방송을 한 사람으로서 묘하게 좀 꼬롬해. 나도 근거는 잘 없는데 묘하게 좀 꼬롬해요, 경기. 백호는 뭐 나오겠지 오늘. 역마인까지는 잘 모르겠다. KT도 좀 빠따가 아주 개운하진 않아가지고 역마인까지는 모르겠고.
조희연이 근데 직전 경기 강콜이 아니라 이제 우치가 되기는 했지. 우치가 되긴 했는데 그때는 한 바퀴는 좀 잘 버텼거든. NC 상대로. NC가 그때 타격감 좋을 때만 넣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얘는 뭐 이제 홈런 안 맞으면 살살 말리게 해가지고 한 이닝 정도는 또 먹어줄 수 있는데 라팍이니까 뭐 언제 맞아도 이상하진 않지. 아무튼 나는 승패는 좀 세 이 경기. 그래서 보신다면은 오바 추천. 자, 일단 NC하고 롯데. 어제는 롯데가 이제 빠따를 좀 잘 쳤죠. 예, 그리고 시훈이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시훈이가 어제는 뭐 경기 초반에 좀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예. 자, 오늘은 최성형 대 윌커슨. 최성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나름 잘 던졌던 시기도 있기는 한데, 이런 선수들이 전형적으로 탱탱볼 직격 맞은 선수죠. 예. 뭐야, 어, 공이 느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언더핸드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이 느리고 변화구의 장점이 있고 커맨드의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작년엔 잘 던졌어. 탱탱볼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올해 탱탱볼이 되면서 언더핸드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민혁이라든지 최성형이라든지 이렇게 커맨드형 투수들 이런 투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올해의 성적은 최성형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예, 굉장히 좋지 않은 이유는 뻔하죠, 그죠? 구위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성형이. 선수는 장점이 뭡니까? 체인지업이 장점이거든요. 약간 신민혁의 자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민혁보다는 그래도 기대치가 떨어지죠. 예. 일단 롯데가 자원에 좀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성형은 뭐 좌타자에 그렇게 뭐 장점이 있는 타입의 선수도 아니고 체인지업이 주무기인 선수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위태할 것 같습니다. 롯데가 또 어제 또 시원하게 또 방망이를 한번 쳤기 때문에 신을 한번 좀 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빡센 투구가 좀 예상이 좀 되겠죠. 윌커슨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기 좀 잘 던졌어요. LG전에 무려 7이닝 1실점 13진으로 뭐 좀 부진한 것 같더니만은 다시 한번 그것도 LG를 상대로 아주 뭐 압도적인 피칭을 한번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좀 올리고 있는 윌커스입니다. NC 상대로 올 시즌 NC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지만은 이 경기만 빼면은 나머지 경기들은 뭐 괜찮았거든요. NC전. 일단 뭐 박건우도 빠져 있고 그리고 손아섭도 빠져 있는 NC의 타선은 그래도 윌커슨이 어느 정도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보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롯데 승마 9.5는 오바. 자, 이렇게 크보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일단 멘트는 여기까지.